형수님, 제발 그만하세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진서의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가 병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한 짓이 전부 세상에 공개될 거야. 인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회장님, 이게 7년 전 그날의 진실입니다. 5조 원의 유산을 둘러싼 진실게임. 시한부 아들을 살리기 위해 7년 만에 돌아온 여자. 그녀를 배신자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은 시동생.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차 회장. 14일, 복수와 구원 사이 단 2주가 남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이 함께할 거예요. 일부 절박한 귀환. 2024년 11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서인영, 37세. 그녀는 진료실 앞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진단서가 들려 있었죠. 종이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 권장 치료 심장 이식 또는 해외 줄기세포 치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 인형의 눈을 찔렀습니다. 예상 생존 기간 2주에서 한 달. 인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하랑이가 7년. 인형은 7년 동안 아들 하랑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돈도 없이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랑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유일한 세상이었고 엄마에게도 아이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2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선생님, 인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2주밖에 안 남은 건가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 수는 있지만 공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랑이의 상태로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뭐든지 할게요.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홉킨스 병원에 최신 줄기세포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랑이 같은 케이스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용이 문제입니다. 치료비와 항공료, 체류비를 포함하면 최소 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500억? 인형은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00억? 인형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늦어지면 아이는 죽는다는 것을. 인형은 비틀거리며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병실 침대에 하랑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7살.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랑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인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올게. 뭐 먹고 싶어?
치킨. 알았어. 치킨 사올게. 인형은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인형은 벽에 기대어 무너졌습니다. 500억? 어떻게 구하지? 인형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차정우. 인형의 시아버지. 정우그룹의 회장. 자산 5조 원이 넘는 재벌 1세. 하지만 인형은 7년 전 그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을 죽인 배신자로 몰려서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인형은 당시 28살이었습니다. 차은율과 결혼한 지 3년 차였죠. 은율은 정우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형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내를 소중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은율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차진서. 회장의 차남. 야심이 넘치고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서는 형이 회장직을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은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 경찰 조사 결과 은율의 몸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리고 진서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형수님이 형에게 약을 먹였어요. 이게 증거예요. 진서는 인형이 은율의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우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하지 않았어요. 인형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인형은 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임신 2개월이었던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친구들도 인형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여자라는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인형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정우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며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야 해. 시아버지를 만나야 해. 무릎을 꿇어서라도 빌어서라도 아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형은 정우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60층짜리 빌딩. 인형은 7년 만에 이곳을 다시 밟았습니다. 1층 로비에서 인형은 멈춰 섰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7년 전 인형은 이곳의 회장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인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형은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직원이 인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지친 얼굴.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제발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회장님의 며느리예요. 서인영이라고.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비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나가주시죠.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미 회장님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나가주시지 않으면 강제로 모시겠습니다. 인형은 끌려나갔습니다. 건물방, 인형은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그때 고급 세단 한 대가 건물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차진석. 7년 전 인형을 배신자로 몰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진서는 인형을 보자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형수님? 오랜만이네요. 인형은 진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서 씨, 여기 왜 오셨어요? 설마 아버지를 만나러? 진서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모르세요? 아버지는 형수님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형을 죽인 사람을요. 난 안 죽였어. 인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CCTV에 다 나왔는데? 그건 조작된 거야. 내가 조작한 거잖아. 진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죠? 그럼 됐어요. 형수님, 이제 그만 집착하세요. 7년이나 지났잖아요. 진서는 인형을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형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하랑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형은 급히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하랑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호흡이 불안정해졌어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인형은 문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아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 하랑아, 제발. 30분 후 다행히 하랑이의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치료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인형은 병실에 들어가 하랑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인형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인형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우 회장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강제로라도 만나야 했습니다. 인형은 정우 회장의 일정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들을 뒤졌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정우그룹 차정우 회장, 내일 오전 10시 서울시 사회복지협회 행사 참석. 인형은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형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기자들, 관계자들, 그리고 경호원들. 인형은 군중 속에 섞여 회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검은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정우 회장이 내렸습니다. 75세.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장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행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회장님, 경호원들이 인형을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회장님, 여기 무슨 일이야? 정우 회장이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인형과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형?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경호원들이 인형을 끌어냈습니다. 놔줘요. 회장님, 데리고 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손주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랑이가. 그 말에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주? 회장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은율 오빠의 아들이에요. 7살입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시한부예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다려. 회장이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내 차로 데려와. 2부 조건부 기회. 회장의 차 안. 인형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회장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죠.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을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인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손주라고 했나?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차아랑이라고 합니다. 은율 오빠가 죽기 전에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쫓겨났고 살인자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넌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닙니다. 인형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은율 오빠를 죽이지 않았어요. 오빠를 사랑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증거가 있었어. CCTV에 내가 음료수에 약을 타는 게 나왔잖아. 그건 조작입니다. 진서 씨가 조작한 거예요. 진서가 내 차남이 형을 죽였다고? 회장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진서가 그런 짓을 해? 회장 자리 때문이죠. 은율 오빠가 후계자였으니까요. 회장은 한참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에요. 증거 없이 어떻게 믿어? 인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진서 씨를.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정우 회장도 7년 동안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아들 은율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인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수면제 성분 검출, 모든 것이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인형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의심이 남아 있었죠. 정말 인형이 한 걸까? 그리고 이제 손주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율의 피를 이은 아이.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자. 30분 후 회장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형이 회장을 하랑이의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아랑, 7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율이를 닮았구나. 눈매, 코, 이마선. 모든 것이 죽은 아들을 닮았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랑이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하랑이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인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에 치료법이 있지만 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돈이 없어요. 회장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인형을 봤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 정말요? 인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주 안에 내 무죄를 증명해라. 그리고 은율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네.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를 가져와. 그리고 누가 정말로 내 아들을 죽였는지 밝혀. 그러면 500억을 주겠다. 인형은 숨이 막혔습니다. 2주면 하랑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서둘러야지. 회장은 냉정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난 아직도 널 믿지 못해. 내가 정말 결백한지 아니면 손주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건지. 인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를 찾을 방법이. 내가 도와주지. 회장이 말했습니다. 조사 비용, 변호사, 탐정. 필요한 건 다 대줄 테니 너는 진실만 찾아내라. 회장은 명함 한 장을 꺼내 인형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내 개인 비서야.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인형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2주 안에 진실을 밝혀낸다면 500억뿐만 아니라 정우그룹의 유산 5조 원 중 절반을 너와 하랑이에게 상속하겠다. 네. 하지만 실패하면 넌 다시는 우리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해. 하랑이도 마찬가지야.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2주다. 14일. 기억해. 회장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인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주. 단 14일 안에 7년 전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날 밤 인형은 회장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40대 중반에 날카롭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개인 비서 겸 법률 고문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7년 전 사건 자료부터 정리하죠. 경찰 조사 기록, 부검 결과, CCTV 영상 모두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열어 파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시 사고 보고서입니다. 화면에는 은율의 사고 현장 사진이 떴습니다. 인형은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의 CCTV 영상이고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집안 주방. 인형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냅니다. 그리고 컵에 따른 후 뭔가를 넣는 모습. 이게 조작됐다고 하셨죠? 네. 저는 그냥 비타민 가루를 넣은 거예요. 은율 오빠가 피곤해해서 비타민이 수면제로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 자체가 조작됐거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상 전문가한테 분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조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인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서 씨를 조사할 수 있을까요? 차진서 전무 말씀이신가요? 네. 제 생각엔 진서 씨가 뭔가 숨기고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서 전무는 현재 정우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입니다. 회장님 다음으로 권한이 큰 사람이죠.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율 오빠를 죽였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측일 뿐이에요. 인영은 답답했지만 민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죠. CCTV 분석, 목격자 재조사, 병원 기록 확인. 민준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2주면 빠듯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인영은 첫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은율이 사고 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병원. 은율은 사고 당일 오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죠. 인영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7년 전 차은율이라는 환자가 여기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차은율. 네, 기록이 있네요. 2017년 11월 15일. 그때 담당 의사가 누구였나요? 잠시만요. 김태준 원장님이네요. 지금 계신가요? 아니요. 김 원장님은 3년 전에 퇴직하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인영은 막막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의사를 찾아야 해요. 3년 전에 퇴직했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죠. 민준은 자원을 동원해 김태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김태준 전 원장, 현재 제주도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요? 네. 제가 미팅 약속 잡아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인영은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작은 요양원. 김태준 원장은 60대 중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은율 씨를 기억하십니까? 인영이 물었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재벌 집 아드님이셨죠.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날 검진 때 특이한 점은 없으셨나요? 특이한 점이요? 네. 건강 상태라든지 드신 약이라든지. 김 원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차은율 씨가 피곤해 하셨어요. 최근에 잠을 잘 못 잔다고. 수면제를 드셨나요? 아니요. 제가 처방하진 않았어요. 대신 종합 비타민을 추천했죠. 그럼 혹시 다른 약을 드셨을 가능성은? 김 원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검진 도중에 차은율 씨 동생분이 오셨어요. 인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동생이요? 차진서가요? 네. 형님 건강이 걱정된다면서 면회 오셨죠. 그리고 뭔가 약 같은 걸 건네는 것 같았어요. 약을요? 네. 저는 건강보조제련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보통은 의사한테 먼저 물어보잖아요. 인영은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게 확실한가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요. 혹시 그때 CCTV 같은 게 7년 전 기록이라 아마 다 폐기됐을 거예요. 병원 기록은 보통 5년만 보관하거든요. 인영은 실망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진서가 은율에게 약을 줬다는 증언. 서울로 돌아온 인영은 민준에게 보고했습니다. 진서가 은율 오빠한테 약을 줬대요. 사고 당일 아침에. 증거는요? 의사의 증언뿐이에요. CCTV는 폐기됐고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언만으로는 약해요. 특히 7년이나 지난 기억이라면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물적 증거나 녹음 파일 같은. 그때 인영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은율 오빠가 그날 녹음을 했을 수도 있어요. 녹음이요? 네. 은율 오빠는 항상 음성 메모를 하셨어요. 생각나는 걸 바로바로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죠. 그럼 휴대폰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요. 은율 오빠 휴대폰은 사고 후에 어떻게 됐죠? 민준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증거로 압수했다가 조사 후 유족에게 반환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정우 회장님이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죠. 본문 3부 숨겨진 진실. 민주는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정우 회장의 저택. 인영은 7년 만에 이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정원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단풍나무, 연못, 정자. 인영은 이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은율과 함께 회장은 서재에서 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나? 네, 회장님. 은율이 휴대폰 말이지?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스마트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날 은율이가 쓰던 거야. 경찰이 돌려준 후로 계속 여기 보관하고 있었지. 회장은 휴대폰을 인영에게 건넸습니다. 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다 닳아서 켜지지 않을 거야. 충전기는 여기. 인영은 휴대폰을 충전했습니다. 10분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인영과 은율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시절 찍은 사진이었죠. 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614. 인영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휴대폰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음성 녹음 앱을 확인해 보세요. 인영은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수십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메모들이었죠. 인영은 사고 당일 날짜의 파일들을 찾았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3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내용 정리. 마케팅팀 예산안. 업무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인영이 생일 선물로 뭘 사줄까? 목걸이? 아니면 가방? 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율은 항상 이렇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죠. 세 번째 파일. 인영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서가 이상한 약을 줬어. 피로회복제라고 하던데. 은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인영과 회장, 민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은율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진받고 나오는데 진서가 왔어. 형 건강 걱정된다면서. 근데 좀 이상해. 진서가 언제 내 건강을 걱정했나? 약을 보니까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냥 투명한 캡슐에 담긴 가루였어. 뭔가 꺼림칙한데. 그래도 동생이 주는 거니까 먹어야 하나? 일단 가방에 넣어뒀어. 나중에 약사한테 물어봐야겠다. 뭔지 확인하고 먹어야지. 파일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율 오빠는 그 약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결국 먹었죠. 아마 진서 씨가 강하게 권했을 거예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진서 전무가 은율 회장에게 의심스러운 약을 건넸다는 걸 입증합니다. 하지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서가 정말 형을 죽이려고 한 거야?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은율 사장님이 말한 약을 찾아야 합니다. 가방에 넣어뒀다고 했죠? 은율이 가방.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후에 차에서 회수한 유품들이 창고에 있어. 가보자. 저택 뒤편의 창고.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회장은 은율의 유품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율이 사고 당일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 지갑, 시계, 넥타이. 인영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서류들, 펜. 그리고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투명한 캡슐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인영이 외쳤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정밀 분석하면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약학 연구소에 맡기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3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서가 정말... 회장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진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인영이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제가 은율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회장은 인영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인영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구나. 7년 동안. 괜찮습니다. 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면 돼요. 3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캡슐 안에는 고농도의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었어요. 졸피뎀이요? 강력한 수면제입니다. 일반적인 용량의 10배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30분 안에 의식을 잃습니다. 그럼 은율 사장님은 이 약을 먹고 운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 사고가 난 거죠. 인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서가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서 전무가 이 약을 준비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찾죠? 약국 기록을 뒤져봐야 합니다. 졸피뎀은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에요. 누군가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민주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약국들의 7년 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인영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남의 한 약국에서 2017년 11월 10일 진서 전무의 이름으로 졸피뎀 100정이 구매된 기록이 있어요. 100정이요? 네. 불면증 치료용으로 처방받았다고 나와 있지만 100정은 너무 많은 양입니다.
보통은 30정 정도만 처방하거든요. 그게 증거가 될까요? 충분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사고 5일 전에 약을 구매하고 사고 당일에 형에게 먹인 거죠. 인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다 밝혀졌네요. 네. 이제 진서 전무를 상대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인형이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진서는 눈치를 챘습니다. 형수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 진서는 자신의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하루 만에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인영 씨가 회장님의 지원을 받아 7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낸 거야? 은율 회장의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찾았고 약물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국 기록까지 추적 중인 것 같습니다. 진서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젠장. 7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를 막아야 해. 어떻게든. 진서는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진서는 자신의 부하를 그 약국으로 보냈습니다. 7년 전 기록을 전부 없애. 하지만 전무님, 그건 범죄입니다.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해. 부하는 마지못해 약국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모든 기록을 복사해뒀습니다. 다음 날 약국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침입해서 컴퓨터 기록을 지우려고 했어요.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CCTV에 침입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인영에게 말했습니다. 진서 전무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신이 유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진서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영의 아들, 하랑이를 이용하자. 진서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인형은 무너질 거야. 그럼 조사도 중단되겠지. 진서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진서는 의사 가운을 입고 하랑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랑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심전도 기계에 연결된 채로 진서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의 산소 공급 밸브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걸 잠깐만 잠그면 바로 그때 거기서 뭐 하세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서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아, 저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선생님 누구세요? 담당 의사도 아니신 것 같은데. 저기 제가. 진서는 당황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간호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서가 인공호흡기를 만지려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는 바로 보안팀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영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수상한 사람이 하랑이 병실에 침입했습니다. 네. 인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안팀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진서가 인공호흡기를 만지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인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인형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이용하자. 진서를 압박하는 카드로. 본문 4부 역공의 시작. 인형은 병원 CCTV 영상을 복사해서 민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걸로 진서를 압박할 수 있어요. 민준은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하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인형이 말했습니다. 왜요? 진서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낼 거예요. 위험합니다. 진서 전무는 이미 당신 아들을 해치려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인형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서가 직접 7년 전 일을 자백하게 만들 거예요. 그걸 녹음하면 완벽한 증거가 되죠.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형은 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 반포대교 밑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진서는 문자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형수가 날 만나자고? 뭔 속셈이지? 하지만 진서도 인형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인형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 사람들이 오가는 산책로였습니다. 인형은 가슴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민준이 준 초소형 녹음 장비였죠. 오후 2시 진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진서는 여전히 냉정하고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형수님. 진서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날 부른 거예요? 인형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진서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서가 하랑이의 인공호흡기를 만지려는 장면. 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내 아들을 죽이려 했죠? 인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진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냥 환자 상태를 확인하러. 거짓말 마요. 인형이 끊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복사해뒀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살인미수죠. 진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실이에요. 인형이 진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년 전 은율 오빠를 죽인 게 당신이죠? 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집요하시네요.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포기를 안 해? 대답해요. 당신이 죽였나요? 진서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인형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요? 은율 오빠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나요? 잘못? 진서가 비웃었습니다. 형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앞길을 막고 있었을 뿐이죠. 회장 자리 때문에? 당연하죠. 난 형보다 똑똑하고 형보다 능력 있어요. 근데 왜 형이 후계자가 돼야 해요?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진서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난 평생 형 그늘에 가려져 살았어요. 뭘 해도 은유리만 못하네 소리나 들었죠. 아버지는 항상 형만 칭찬하고 형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없앤 거예요. 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난 병원에서 졸피뎀 백정을 받았어요. 불면증 치료용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5일 동안 캡슐을 만들었죠. 한 알에 일반 용량의 10배를 넣어서 인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난 형이 병원 검진 받는다는 걸 알고 기다렸어요. 검진 끝나고 나올 때 우연히 만났죠. 그리고 말했어요. 형,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이거 먹어봐. 피로회복제야. 은율 오빠는 의심했어요. 인형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그걸 바로 먹지 않았어요. 녹음까지 남겼죠. 진서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녹음? 오빠는 당신이 준 약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뒀다고 녹음을 남겼죠. 진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도 결국 먹었네. 어떻게 먹게 한 거예요? 전화했죠. 형한테. 형, 아까 그 약 꼭 먹어.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효과 진짜 좋아. 형은 동생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먹었겠죠. 진서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30분 후 형은 운전 중에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완벽한 사고였어요. 그리고 나한테 누명을 씌웠죠. 그건 보너스였어요. 진서가 인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형한테 약을 탔다는 CCTV 영상을 조작하기는 쉬웠어요. 원본 영상에서 형수님이 비타민을 넣는 장면을 복사해서 타임스탬프만 바꾸면 되니까. 당신, 인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살인자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친구들도 가족도 다 잃었어요. 미안하지 않아요. 진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그냥 방해물이었을 뿐이에요. 형도 없애고 형수님도 없애고 그럼 내가 정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는 거죠. 인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형수님. 진서가 갑자기 인형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이 얘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둘이서만 하는 얘기잖아요. 증거도 없고 형수님이 나중에 진서가 자백했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7년 동안 남편 죽인 범인으로 지목됐던 여자의 말을. 인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녹음했어요. 뭐? 지금까지 대화 전부 녹음했어요. 인형이 가슴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진서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은율 오빠를 죽였다는 자백. 어떻게 약을 준비했고 어떻게 먹였고 CCTV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전부 녹음됐어요. 진서는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재빨리 피하며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당신이 이걸 부숴도 의미 없어요. 진서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형수님, 제발.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인형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당신이 어젯밤에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증거예요.
살인 미수죠. 진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될 거예요. 경찰, 언론, 이사회, 모두한테. 형수님, 하지만 내 아들이 살면. 인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아들이 치료받고 살 수 있다면 난 이 증거를 회장님께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영원히 이 집안에서 쫓아내도록 할게요. 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감옥에는 안 보내는 거예요? 내 아들만 살면요. 인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은 무기징역이에요. 살인죄, 살인미수죄, 증거인멸.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진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어요. 인영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만약 또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면. 인영은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인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진서는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인영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완벽해요. 자백 다 받았어요. 인영은 녹음기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회장님께 보여드려야죠.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정우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서재에서 회장은 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인영은 녹음기를 회장 앞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난 형보다 똑똑하고 형보다 능력 있어요. 2017년 11월 10일 난 병원에서 졸피뎀 백정을 받았어요. 30분 후 형은 운전 중에 의식을 잃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서재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진서가 은유리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다른 아들을 죽였다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5세 노인이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진서를 어떻게 키웠어야 했나? 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회장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영아, 네, 회장님.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다오. 인영은 놀라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아니다. 내가 사과해야 해. 회장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쫓아낸 것, 살인자로 몰았던 것, 모두 내 잘못이야. 아닙니다. 회장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약속한다. 본문 5부 최후의 반격. 다음 날 정우 회장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택의 대회의실. 진서와 그의 아내 한지은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30대 후반의 냉철하고 계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였죠. 아버님,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어요? 진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진서를 바라봤습니다. 진서야, 너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신지. 은율이 죽인 것에 대해서.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남편을 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진서의 자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17년 11월 10일 난 병원에서 졸피뎀 백정을 받았어요.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서야.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진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형을 죽이고 죄송하다고. 저는 그냥. 닥쳐.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장 경찰에 자수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바로 그때 지은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지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인영이가 녹음했다. 인영 씨가요? 지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불법 녹음 아닌가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거잖아요.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죠. 지은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지은이 회장을 봤습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뭐? 회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난 멀쩡하다. 하지만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경도인지장애 판정 받으셨잖아요. 지은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그건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회장은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받았죠. 아버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진서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인영 씨가 편집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편집. 인영이 소리쳤습니다. 난 편집 같은 거 안 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지은이 인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 편집 이력. 법정에서 검증받을 수 있나요? 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녹음이 진짜라 해도 진서가 농담으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형을 죽였다는 게 비유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농담. 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려요.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지은은 냉정했습니다. 어쨌든 아버님, 지은이 회장을 받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세요. 인영 씨한테 조종당하고 계신 거예요. 손주 운운하며 아버님의 동정심을 이용하는 거죠. 뭐라고?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조종당한다고? 내 정신이 멀쩡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증상이에요, 아버님. 지은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본인이 치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병식이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후견인 제도로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후견인 제도.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무능력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지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인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진서를 보호하기 위해 회장까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멀쩡하세요. 인영이 외쳤습니다. 진서가 자백한 건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증거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7년 전 약? 그게 진서가 준 거라는 증거 있어요? 약국 기록? 그건 단지 진서가 불면증 때문에 약을 샀다는 것뿐이에요. 형한테 줬다는 증거는 없죠. 인영은 치를 떨었습니다. 지은은 너무나 영리했습니다. 모든 증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침입건? 지은이 말했습니다. 진서는 그냥 조카 상태가 궁금해서 들렀을 뿐이에요. 인공호흡기를 만진 건 실수였고요. 실수? 네. CCTV를 보면 진서가 무언가를 끊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간 걸로 보여요.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인영 씨 쪽이죠. 인영은 절망했습니다. 지은은 모든 것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회장은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아버님, 잘 생각하세요. 지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인영 씨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회의실을 나오며 인영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떡하죠? 저 여자가 모든 걸 뒤집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우리한테 아직 카드가 남아 있어요. 뭔데요? 회장님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리고 진서의 자백이 진짜라는 것도. 어떻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사회를 여세요. 공개적으로. 3일 후 정우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 2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초대됐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7년 전 제 장남 차은율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며느리 서인영 씨가 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회장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진짜 범인은 제 차남 차진서였습니다. 회장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진서의 자백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2017년 11월 10일 난 병원에서 졸피뎀 백정을 받았어요. 이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아들 진서가 형을 죽였습니다. 진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닥쳐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은 지금 치매 증상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예요. 지은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회장님은 최근 경도인지장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모든 게 인영 씨가 회장님을 조종한 결과예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회장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받은 것이죠. 회장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는 경도인지장애가 아니라 단순 노화에 따른 일시적 기억력 감퇴일 뿐입니다. 치매와는 무관하며 법적 판단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이 편집되지 않았다는 것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한 결과 이 파일은 어떤 편집도 거치지 않은 원본입니다. 이사들이 쑥덕거렸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 회장은 태블릿을 들어 영상을 틀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진서가 하랑이의 인공호흡기를 조작하려는 장면. 이것은 3일 전 진서가 제 손자를 죽이려 한 증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진서는 명확히 산소 공급 밸브를 잠그려 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진서가 밸브에 손을 뻗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죠.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진서는 얼굴이 새하얘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차진서를 정우그룹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상속권도 박탈합니다. 아버지, 진서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인형을 받습니다. 서인영 씨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우그룹의 유산 5조 원 중 절반인 2조 5천억 원을 인영 씨와 손자 하랑이에게 상속합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또한 하랑이의 치료비 500억 원을 즉시 지원하겠습니다. 회장은 진서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진서야, 너는 이제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나가라. 진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경찰에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당장 꺼져. 경비들이 들어와 진서 부부를 끌어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은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끝나고 회장은 인영을 불렀습니다. 인영아. 네, 회장님. 하랑이 치료 준비해라. 내일 당장 미국으로 보내자. 정말 감사합니다. 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7년이나 내가 고생했구나. 아닙니다. 하랑이 잘 치료받고 와라.
그리고 돌아오면 회장은 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그룹을 내가 이끌어줘. 은유리가 하려던 일을 내가 해줘. 제가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은유리가 널 믿었던 것처럼 나도 널 믿는다. 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미국 홉킨스 병원. 하랑이는 성공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 끝에 하랑이의 심장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다 나았어. 인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한국 가서 할아버지 만나자.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야. 하랑이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한국으로 돌아온 인영과 하랑이를 회장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랑이가 달려갔습니다. 회장은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랑아,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아파. 그래, 정말 다행이다.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영도 다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그래, 고생했다.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이 말했습니다. 인영아, 다음 주부터 회사 출근해야 한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너를 부회장으로 선출했어. 앞으로 정우그룹을 이끌어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유라.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내 꿈을 이어갈 거야. 내 아들도 건강하게 자랄 거고,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날 저녁 인영은 은율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7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인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야. 인영이 7년이 걸렸어. 진실을 밝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 이제 다 밝혀졌어. 그리고 하랑이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오빠 닮았어. 많이. 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하려던 일 내가 할게. 정우그룹을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은율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인영아. 잘했어. 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해, 오빠. 그리고 미안해. 오래 걸려서. 1년 후 정우그룹은 인영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투명한 경영, 윤리적 경영을 추구하며 업계에서 모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랑이는 건강하게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정우 회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 인영을 지원했습니다. 진서는 모든 것을 잃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지은과도 이혼했죠. 그리고 어느 날 인영은 회장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인영은 생각했습니다. 7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던 자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지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은율과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잘 보고 있지? 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인영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